2025년 1월 30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은 줄었어요. 탄핵 정국은 이제 확정적 이슈로 바뀐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제 이거를 돌파하는 겁니다. 추경을 통해서 돌파를 해야 되고요. 어, 경제가 정상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어, 이게 좌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쪽을 쫙 치우쳐 버렸어요. 어차피 우리는 수평 감각이기 때문에 치우친 거 다시 조금은 돌아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액션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 힘들고 중국과 관계가 나빠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수주가 많이 취약하고요.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매년 이제 어느 적정 정도의 한 2, 3% 정도의 국가가 돈을 버는 거 2, 3% 정도를 추경으로서 하면서 국가가 전체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안정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여야가 지금 싸울 게 아니라 대선 전국에서 각각 원하는 예산을 태워가지고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위험, 제2금융권 위험, 리세션, 한계기업 이 네 가지가 같이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이거가 하나가 무너지는 게 있으면 힘들고 중국은 이제 바닥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나마 괜찮고 구조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미국이 오히려 지금 호황을 계속 이어지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기존의 이제 구도심 지역에 이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 그 다음에, 어, 금리나 미국, 금리 인상 일본인데 얘가 이제 서고 얘가 올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되니까 시장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꼭대기 찍고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파동을 그려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조금 내려왔다가 자리 잡으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게 한 4, 5월쯤 되고 그때가 이거를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이게 비스듬하게 되는 거고요. 안 되면은 예, 박스권이나 혹은 내려가는 걸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죠. 지금의 경제 상황은 돈을 풀어서라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버블, 역대급 버블은 매년 역대급 버블이에요. 버블 속에서 사는 거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입니다. 38에서 34에서 사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은 많이 내려왔죠. 2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야간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4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거래가 없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가겠죠. 미국이 좋아 보이면. 그러니까 그런 건 현상등이 일어났고 정상화는 이제 더 큰 규모가 우리가 정상 시장이 됐을 때, 거래가 되는 시장이 됐을 때 들어올 거기 때문에 25원 됐을 때는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저는 이게 정점인 그래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상 만들어서 올려서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1250원까지는 내려갈 것 같은데 1차 익설가는 1425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편이고 신용등급, 위험등급형에서 A는 증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3등급과 4등급이 조금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국가신용등급도 지금 전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환율 상황이고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부실비어 선제적 관리 일어나고 신용 수출 신용기관 재생에너지 지원 늘리는데 이게 안 된다.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아리백이라고 하는 큰 빅테마를 유럽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글로벌에서 미국이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진입 장벽이 될 겁니다. 개도국들이 넘지 못하면 선진국에서는 아리백으로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나 게임으로 갈 거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 이용과 한계기업인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올해까지 기 때문에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던 은행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AI 반도체 호황이지만 최근에 있었던 딥시크 사태 때문에 미국 시장이 힘들어하는 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딥시크가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선별이 돼야 돼요. 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은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다. 대응차별 전략화가 될 거고요. 오대은행 부실채권 한 해 1조 이상 증가됐다 되겠죠. 부실채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할 채권들이 빚으로서 지금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은 약 30조 정도인데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감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 늘리기 전에 기업금융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산시청이 2천 곳이나 됩니다. 상당히 높아진 거고 역대 최고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우려했던 내용인데 이게 탄핵 정국을 같이 쌓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조금 오고 있는 거고 그거가 우리나라가 330 이상에서 계속 흔들리죠. 그런 것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엔비디아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지금 이게 독점적 구조에서 저는 이게 이제 독점적 구조가 아닌 개별 특성화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챗GPT가 그 나오고 있거든요. 무조건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거에서 특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이 검색 시스템이 결국 블로그 시스템으로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블로그 시스템이 챗GPT로 바뀌고는 있는데 그거보다도 블로그가 정제되어 있는 글들, 출처가 있고 완벽한 문장들이 있는 글들이 더 신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GPT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되던 GPT에서 좀 더 전문화된 GPT로 넘어갈 거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올 겁니다. 카카오톡 같은 위치가 나오는 기업이 있을 거고 카카오톡 위치 밑에서 노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두 개의 게임이 이제 시작됐다. 카카오톡 같은 거는 오픈 챗 GPT는 오픈 AI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들이 다 뛰어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 요 밑에 시장은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힘들다. 환율이 좀 내려와야 그다음에 숨통이 트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는 시점이 문제입니다. 이미 시점의 안에 있어요. 이게 더 내려가냐 올라가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버티고 올라가느냐 그거고요. 국제공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고 트럼프가 자기 이권을 노린다면은 가능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보고 나라 간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아마 블록화를 할 거고요. AI 역습은 중임금 노동자 실업이 증대되면서 이때가 버블이 약간은 커진다. 지금 버블이라는 게 실업이 없기 때문에 버블이 있는 건데 완전 고용인 상태가 무너지면은 이게 버블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추경이 필요하다. 이걸로 동력을 삼아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남아 경기도 똑같고요. 이게 IMF 직전의 상태죠. 그러니까 1, 2년 안에 IMF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잘 피해갈 수 있어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진짜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 IMF를 맞은 거고 선거주니까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자본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고용 한판, 그다음에 신권 발행에 또 급감을 했다는 게 여유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린랜드 이슈가 있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땅에 대한 이슈고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이유인 거고요. 중국에서도 부동산 세제해서 감세 혜택을 잇는 건데 감세 혜택을 한다는 거는 빚을 조금 탕감해주는 대기업들의 빚을 조금 줄이는 거고 이게 이제 AI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 고금리에서 미국 주택도 힘들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이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새롭게 지어야 되겠죠, 결국. 새롭게 지어야 돼요.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 이것도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물론 보험회사는 힘들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있는 돈으로 또 지을 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매매가 증가가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피스 시장은 하락이고, 근데 오피스 자체가 공실이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힘들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힘들어가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전체에서 금리가 동결됐죠. 미연준은 금리 동결, 4.5로 동결됐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키한 상태고, 근데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얘는 1%까지 올리고, 얘는 동결을 하고 있으면 시장은 힘들어할 거예요. 전주들이거든요. 돈을 빌려주던 그 나라들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거나 투자를 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내용들이다라고 보시고, 시장에서 이 위험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오픈된 위험인데 금리 인하의 충격은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줄여버리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의 상황이지만 지금도 불안정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아마 기회를 줄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잡으시면서 개별 종목 트레이딩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